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매월 2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엉뚱한 선별적 지원 논쟁만 벌이고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민들이 바라는 학교급식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중단과 함께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은 겨울 동안 보온 관리를 하면서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었습니다. 이에 전국 친농연과 급식운동 단체들은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 정부의 친환경 농산물 도시락이나 꾸러미 사업을 건의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한 교육부는 학교 밖을 떠난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급식 중단으로 출하를 앞둔 농작물을 갈아엎는 등 생존권 위기에 몰린 농민들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급기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학교 급식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농산물 꾸러미를 학교 급식으로 인정하면서 급식 중단으로 불용된 무상급식비로 꾸러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꾸러미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 농민뿐만 아니라 가공품과 수산물 등 학교급식 참여 업체들이 우리도 준비한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농작물을 갈아엎을 때 이들 업체들도 학교급식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최고급 식재료를 폐기하거나 헐값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비를 활용한 정부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많은 문제점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 학교급식 업체들의 요구 때문에 꾸러미 사업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이해 부족과 한가한 인식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정부의 대응 단계 또한 점점 높아지면서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학교급식 담당 기관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학교급식 농산물은 다른 식재료와 달리 1년 전에 계획이 나와야 작부 체계를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1학기 때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지 못한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 조달 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처리 업체를 거친 농산물과 가공품, 수산물 등이 평소처럼 학교급식 유통센터로 모이면 유통센터에서는 안전성 검사와 소분을 거쳐 학교급식실로 공급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요리를 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도시락이나 꾸러미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면서 학교급식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1학기 때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학교를 떠난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꾸러미나 도시락을 만드는 인력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아챘을 때 바로 그때가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시스템의 붕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 김포시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 나연기 농민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교급식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씨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길게 생각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봄으로 생각했어요. 봄에 수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씨를 갖다가 넣는 게 9월 말 정도쯤에 넣어요. 9월 말 정도쯤에 넣어서 걔들을 갖다가 2달 넘게 한 75일에서 80일 정도 얘들을 정식할 수 있는 크기를 키워요. 그 다음에 얘들을 심어서 또 2달 반 정도 키워야 이제 또 수확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나마
지금 5월 말에 씨를 넣게 되면은 9월 넘어서 지금 수확을 하게 되니까 약 5개월 정도? 이제 온도가 좋으니까 조금 빨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미 지금 뒤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씨가 들어간 게, 씨가 파종을 한 게 5월 초 정도쯤에 씨를 파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는 그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되긴 하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번 시작하면은 이거 뭐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한번 가면 무조건 고해야 되는 거. 예. 뭐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급식을 하든 안 하든 처음에 계획을 했으면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거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계약한 대로 그 출하를 못하면 예. 어떻게 되는 거고 누가 책임지는 거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도.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이 계속 먹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와 같은 먹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그대로 납품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소비처만 있다면은 뭐 생산하는 거야 우리들이 책임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긴 했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지금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농민들이 생산하는 가치를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지금 뿌리채부터 기반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6개월, 1년 정도 지금 말하자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버틸 수 있는 농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민들이 살아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은 우리 농민들이 책임지고 할 테니 그 이후의 과정들은 뭐 그것을 담당하시는 여러 뭐 당국자분이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잘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